연예계는 언제나 이렇게 바란다. 사생활은 사생활일 뿐이라고. 그러나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부터 그 말은 가장 먼저 배신당한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름들은 실력보다 관계로, 이미지보다 소문으로, 사랑보다 권력의 그림자로 더 오래 기억된 인물들이다. 로맨스처럼 포장됐지만 실은 거래에 가까웠고 성공담처럼 소비됐지만 끝엔 늘 상처와 낙인만 남았다. 이 이야기는 폭로가 아니다. 미화도 아니다. 연예계가 외면해온 불편한 질문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기록이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모른 척 해왔는가? TOPO 김정민. 연예계는 언제나 무대 위의 빛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나 김정민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조명은 무대가 아니라 사생활의 음지를 비춘다. 그녀는 데뷔 초기부터 밝고 솔직한 이미지로 소비되었지만 정작 대중의 기억에 각인된 것은 캐릭터가 아니라 사건이었다. 김정민이 TOPO에 오른 이유는 단순하다. 그녀의 연애사는 늘 교훈처럼 소비되었고 그 교훈은 이상할 만큼 구체적이었다. 영상은 절대 함부로 찍지 말 것. 연애담이 아니라 경고문에 가까운 문장이다. 19살.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손태영의 사랑을 받던 시기. 커피 스미스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안정과 자본 그리고 보호막을 상징했다. 그는 오피스텔을 제공했고 침대를 골라줬으며 명품과 생활비를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를 미화해 키다리 아저씨라 불렀다. 그러나 연예계에서 동화는 늘 결말이 가장 잔혹하다. 이별 통보 하나로 관계는 즉시 거래로 변했다. 사랑은 장부로 환산됐고 감정은 금액으로 환원됐다. 손 대표는 자신이 쏟아부은 모든 것을 되돌려 받겠다고 나섰다. 여기까지는 흔한 진흙탕 다툼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동영상이라는 단어가 협상의 카드로 등장하는 순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연애가 아니었다. 김정민은 1억 원으로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요구액은 10억으로 치솟았다. 협박, 고소, 재판, 그리고 판결. 손 대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법적으로는 가해자가 분명해졌지만 여론의 법정은 달랐다. 김정민에게 남은 것은 피해자라는 판결문이 아니라 꽃뱀이라는 낙인이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 사건이 끝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그림자. 첫 번째 남자친구 오모 씨. 8살 연상의 이 남자는 과거 연애 중 촬영된 영상을 부기로 1억 원의 채무를 요구했다. 김정민이 손 대표와 관계를 시작하자 그는 곧바로 협박자가 되었다. 결국 그 돈은 손 대표가 대신 정리했다. 관계는 끝났고 김정민은 다시 자유로워진 듯 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부터 손 대표의 사업은 내리막길을 탔고 김정민은 예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그리고 다시 요구가 날아왔다. 이번엔 10억 원 반환이었다. 손 대표는 사생활 영상이 있는 듯 행동했다. 그러나 김정민은 이미 한 차례 학습을 끝낸 상태였다. 영상은 없거나 있어도 얼굴이 없다는 확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협박을 역으로 이용했고 판은 뒤집혔다. 결과적으로 손 대표만이 또 한 번 역풍을 맞았다. 김정민의 이야기는
그래서 씁쓸하다. 그녀는 분명 피해자였다. 동시에 대중은 그녀를 끝내 완전히 연민하지도 완전히 용서하지도 않았다. 연예계가 요구하는 도덕은 늘 선택적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첫 남자친구에게서 얻은 유일한 교훈. 영상은 절대 함부로 찍지 말 것. 그 문장은 오늘도 연예계 어딘가에서 후배들에게 농담처럼 그러나 진심으로 회자되고 있을지 모른다. TOP4 과즙 세연. 연예계에는 이상한 공식이 하나 있다. 논란이 클수록 이름은 더 멀리 퍼진다는 것. 과즙 세연은 그 공식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증명해낸 인물이다. 그녀는 스캔들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연료처럼 태워 상승했다. 필리핀 원정 논란. 보통의 인플루언서였다면 여기서 커리어는 접혔을 것이다. 그러나 과즙 세연은 달랐다. 그녀는 침묵하지도 눈물로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나도 뭐든 할 수 있다는 선언으로 판을 뒤집었다. 이 말은 해명이 아니라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논란 속에서 그녀는 팬을 보았다. 동정심이 아니라 자극에 반응하는 대중을 정확히 겨냥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연수입 30억. 이제 그녀는 문제적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파급력 자체가 상품인 파키아급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진짜 전국구 인지도를 안겨준 장면은 따로 있었다. 미국. 그리고 방시혁. 독설가로 유명하고 민희진에게조차 냉혹했던 그가 과즙 세연 앞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 방시혁은 무거운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웃었고 부드러웠으며 마치 로맨틱 영화 속 중년 남성처럼 연출됐다. 이 장면 하나로 모든 서사는 완성됐다. 왜 하필 그녀인가? 대중은 질문했고 의혹은 자동으로 따라붙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과즙 세연을 지탱해온 것은 열성 팬들이었다. 별풍선, 후원, 응원. 그들은 그녀를 논란 속에서도 꿋꿋한 존재로 믿었다. 그러나 미국 동행 영상은 그 믿음에 금을 냈다. 팬들의 반응은 단순했다. 내가 보낸 돈으로 저기까지 갔구나. 배신감은 분노보다 오래 남는다. 그 순간부터 과즙 세연은 도전적인 아이콘이 아니라 후원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사과도 해명도 최소화했다. 논란을 인정하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전략은 냉정하지만 효과적이었다. 대중은 또 다시 그녀의 다음 행보를 궁금해했다. 과즙 세연은 알고 있다. 연예계와 인터넷 방송의 세계에서 이미지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갈아 끼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순수는 오래 가지 않지만 자극은 언제나 클릭을 부른다. 결국 그녀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성공한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실망을 삼켜야 했던 팬들의 씁쓸한 침묵. 과즙 세연은 승리했다. 숫자와 화제성의 세계에서는. 하지만 그 승리가 과연 누구의 몫이었는지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있다. TOP 3심은하. 연예계가 사랑한 단어는 언제나 청순이었다. 그리고 그 단어의 상징처럼 소비되던 이름 심은하. 그녀는 화면 속에서 늘 조용했고 표정은 담백했으며 말보다 눈빛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배우였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자리에서 그녀를 둘러싼 서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마지막 승부. 이 작품 하나로 심은하는 단숨에 학스타덤에 올랐다. 청초한 얼굴, 수수한 분위기. 대중은 그녀를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존재로 규정했다. 문제는 그 이미지가 너무 완벽했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며 드러난 과거는 그 완벽함에 균열을 냈다. 고등학생 시절 이미 20대 후반 남성과 동거했다는 사실. 순간 청순은 전설로 바뀌었다. 성남 일대에서 회자되던 이야기들이 연예계 뒷담화의 재료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애사는 늘 굵직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배우 정호영이 있었다. 두 사람은 약혼까지 갔다. 워커힐 호텔에 결혼식 예약까지 완료된 누가 봐도 결말이 정해진 관계처럼 보였다. 대중이 알고 있던 이야기는 단순했다. 심은하와 파혼한 정호영이 이후 이영애와 연을 맺었다는 서사. 그러나 업계에서 회자되던 뒷이야기는 훨씬 복잡했다. 사실 이영애는 산소 같은 여자라는 슬로건으로 세상에 등장하기 전부터 정호영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말이 많았다. 그 관계 사이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심은하였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매력. 착하기만 했던 이영애와는 다른 어딘가 날이 서 있는 분위기. 정호영은 흔들렸다. 그리고 선택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약혼이었다. 그러나 행복은 늘 숨겨진 정보 앞에서 무너진다. 9살 연상이라던 그는 사실 21살이나 많은 아버지 뻘의 남자였고 초혼이 아닌 재혼남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순간 모든 서사는 뒤집혔다. 약혼은 파혼으로, 로맨스는 논란으로 바뀌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와중에도 이영애는 자리를 지켰다. 떠나지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다시 정호영과 재회했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했다. 산소 같은 여자가 아니라 인내심 같은 여자였다. 그렇다면 심은하는 무엇을 얻었을까? 청순의 아이콘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그 이면에 붙은 쉽게 떼어낼 수 없는 의혹과 뒷말들. 심은하는 악녀도 희생자도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연예계가 만들어낸 이미지와 현실의 간극을 온몸으로 증명한 인물이었다. 청순은 연기였고 침묵은 방어였다. TOP 3에 오른 이유는 명확하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를 영원히 미완의 상태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TOP 이클라라. 연예계에는 묘한 착각이 있다. 이미지가 곧 진실이라는 믿음. 클라라는 그 착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준 인물이다. CF 한편. 그 한 장면으로 그녀는 단숨에 청순의 정점에 올랐다. 말끔한 얼굴, 절제된 표정, 광고주는 한호했고 업계는 그녀를 광고계의 블루칩이라 불렀다. 그러나 카메라 밖의 클라라는 결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성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 이규태. 소속사 일광 폴라리스의 회장이자 1세대 무기 로비스트 불곰 사업으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다. 그는 다른 연예인들과 달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클라라에게만 달랐다. 스케줄은 매니저가 아니라 회장이 직접 챙겼고 수천만 원대 명품 백은
선물이라기보다 일상이었다. 겉으로 보면 다정한 조력자. 그러나 연예계는 늘 묻는다. 왜 하필 저 정도까지? 균열은 클라라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 그녀는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순식간에 프레임은 완성됐다. 나이 든 권력자, 젊고 아름다운 여배우. 여론은 망설이지 않았다. 회장은 하루아침에 주책 없는 노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가 꺼내든 것은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공개된 대화는 대중의 예상과 달랐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표현은 없었다. 오히려 언더웨어 비키니 사진을 먼저 보낸 쪽은 클라라였다. 선물을 요구하는 메시지, 은근한 플러팅. 회장은 점잖게 답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사건의 무게 중심은 이동했다. 피해자 서사는 힘을 잃었고 클라라는 전략을 수정했다. 이번엔 공갈 협박. 그러나 판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소송은 끝까지 가지 않았다. 클라라는 취하했고 싸움은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법적으로는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지라는 전장은 누군가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흙탕물을 남겼다. 이 싸움에서 누가 더 더러워졌는가? 친할아버지 같은 역할을 자처한 회장인가? 연예계는 답하지 않는다. 대신 클릭수로 판결할 뿐이다. 클라라는 여전히 살아남았다. 해외 활동, SNS, 자기 연출에 능한 인물. 그러나 그녀를 따라다니는 질문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녀는 이용당한 존재였을까? 아니면 이용한 쪽이었을까? TOP에 오른 이유는 분명하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호감과 의도가 얼마나 쉽게 뒤바뀔 수 있는지를 가장 교과서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티오필 이코코. 연예계에서 로열 패밀리라는 단어는 보호를 의미하기도 위험을 예고하기도 한다. 이코코가 티오필에 오른 이유는 단순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도 스캔들도 아닌 권력의 온도가 얼마나 불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걸그룹 블레이드, 그리고 코코소리. 이코코는 아이돌로 출발했지만 대중에게 각인된 이름은 아니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녀를 일찍 알아봤다. 바로 CJ 왕족이라 불리던 이재환 회장이었다. CJ 이재현 회장의 친동생. 한때 CJ 파워캐스트를 이끌었고 현재는 재산홀딩스 회장. 이름만으로도 문이 열리는 위치. 그러나 그의 행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거리가 멀었다. 채용 면접에서 묻는 질문들. 남자친구와의 연애 기간, 집에서 만나는지 여부, 머리를 묶어보라는 요구. 노래를 시키는 장면까지. 면접이라기보다 권력자가 연출한 사적 무대에 가까웠다. 비서로 채용된 이후엔 노골적이었다.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불합격자에 대해 200만 원 주면 데려올 수 있지 않나. 말은 가벼웠지만 그 가벼움이야말로 이 인물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그 수많은 기행 속에서 이재환의 시선을 붙잡은 인물이 바로 이코코였다. 그는 CJ 계열사 대표들을 동원해 연예계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코코는 CJ 계열 프로그램 환승연애에 출연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연결고리는 명확했고 의심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결정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 메시지의 공개였다. 팬심일까, 후원일까, 아니면 관계일까? 언론은 망설이지 않았다. 열애보다 스폰서라는 단어가 더 많은 클릭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이코코의 해명은 간결했다. 어머니 지인 소개로 한번 식사했을 뿐. 개인적인 카톡에 예의상 답했다. 문장은 차분했지만 상황은 이미 가열된 뒤였다. 진실은 끝내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가 실제로 어땠는지, 누가 먼저 다가갔는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재환 회장의 과거 언행과 쌓여온 논란들은 이코코의 말에 상대적으로 더 무게를 실어줬다. 이 이야기가 불편한 이유는 이코코가 특별히 욕심을 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권력 앞에서 어디까지가 예의이고 어디부터가 침범인지 명확히 선을 긋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었다. 로열 패밀리의 짝사랑일까? 아니면 일방적 집착일까? 어떤 표현을 쓰든 한 가지 질문은 남는다. 그 나이와 위치의 사람이 정말 그런 행동을 해도 됐는가? 연예계의 이야기는 언제나 화려한 조명으로 시작하지만 끝맺음은 늘 어둡고 조용하다. 우리는 무대 위의 웃음과 성공만을 소비하며 그 이면의 균열에는 쉽게 눈을 돌려왔다. 이티오피 리스트에 오른 이름들은 누군가의 연인이었고 누군가의 후원이었으며 동시에 누군가의 욕망이 투영된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사랑이었는지 거래였는지 혹은 권력이 만들어낸 착시였는지는 끝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대중은 늘 질문한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가? 하지만 연예계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대신 숫자를 내민다. 시청률, 조회수, 화제성. 그 수치가 높아지는 한 도덕은 늘 뒤로 밀린다. 여기 등장한 인물들 역시 완벽한 가해자도 완벽한 피해자도 아니다. 그들은 선택했고 또 선택받았다. 그러나 그 선택의 무게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상처를 안고 퇴장했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살아남았으며 누군가는 모든 논란 위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장면으로 이동했다. 이 리스트가 불편한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오래도록 묵인해온 구조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나이와 자본, 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꿈을 가진 젊은 얼굴들. 이 조합은 언제나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너무 자주 반복됐다. 연예계는 늘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정리한다. 그 사람만의 문제였다는 말로 구조적 질문을 지워버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왜 비슷한 이야기는 세대가 바뀌어도 플랫폼이 바뀌어도 형태만 달리 계속 등장하는가? 우리는 소비자이자 방관자였다. 자극적인 제목에 클릭했고 논란을 엔터테인먼트로 즐겼다. 그리고 피로해지면 가장 약한 쪽을 향해 도덕이라는 돌을 던졌다. 그 과정에서 권력의 얼굴은 늘 흐릿해졌다. 이 결말은 단죄가 아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도덕적 재판도 아니다. 다만 질문을 남길 뿐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흥미로운 가십으로만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왜 이런 서사가 반복되는지 한 번쯤은 멈춰서 바라볼 것인가. 조명은 곧 꺼질 것이다. 그러나 무대 뒤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그림자를 외면하는 한 다음 이름은 언제든 이 자리를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